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입니다. 총 4건의 논평을 온마이크하겠습니다. 무력 도발 일삼는 북한의 적반하장, 이재명 정부는 안보 원칙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북한이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며 대가를 각오하라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능력 고도화를 하며 도발을 일상처럼 반복해온 북한이 주권 침해를 운운하는 모습은 적반하장에 가깝습니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미사일 발사와 무력 시위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왔습니다. 그런 북한이 돌연 피해자인 양 행세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은 책임 전가이자 내부 결속용 선전 공세일 뿐입니다. 이번 사태로 이재명 정부의 원칙 없는 안보관은 물론 안보마저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는 재확인되었습니다. 지난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계엄 명분을 만들었다는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 또한 외환제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됩니다. 안보는 정치의 도구가 아닙니다. 북한의 위협에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은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화 구걸이나 위장 평화 쇼가 아니라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 정리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원칙을 흔드는 순간 북한은 반드시 그 틈을 파고든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심의 레드카드 받은 이해운 후보자는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거취를 결단하십시오. 이해운 후보자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국민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이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마저 상실한 부적격 후보로 판명이 났습니다. 제기된 의혹들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가히 비리 종합 선물 세트라 불릴 만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와 청년, 서민을 분노케 하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임계점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보좌진에게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IQ가 한 자리냐, 똥오줌 못 가리냐며 쏟아댄 폭언 녹취는 후보자의 저급한 인격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또 자녀들의 국회 인턴 특혜에 더해 장남의 아빠 찬스 논문과 아빠 동료 논문 공저자 등재 경력이 1년차 연봉이 8천만 원대에 달하는 국책연구기관 채용에 영향을 미치고 채용 당시 원장은 이 후보자의 학교 후배였다는 의혹은 공정한 경쟁을 믿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만 안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주택 서름을 연기하며 결혼한 장남을 미혼인 척 위장 미혼으로 청약 점수를 뻥튀기해 90억 로또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은 온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영종도 땅 투기로 31억 원의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고 100억 원대가 넘는 의문의 재산 증식 가정은 국민 혈세를 관리하는 기획예산처 수장으로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결격 사유입니다. 이 후보자는 이제 청문회를 준비하기보다 경찰 수사에 대비하는 게 맞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자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47%로 적합하다는 16%의 의견을 3배 가까이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연령대와 전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20%를 넘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민심이 준엄한 심판을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민심의 경고 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전까지 지명 철회는 없다며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오만함의 극치이자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청와대는 검증에 잘 잡히지 않는 내용이라며 변명하기에 급급하지만 이는 검증 실패를 넘어선 검증 포기이자 국가 인사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인사 참사를 인정하고 함량 미달 인사를 탕평으로 포장해 국정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이 끝내 민심을 외면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현 후보자는 더 이상 추한 모습으로 버티며 공직의 권위를 더럽히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는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이기를 촉구합니다. 청와대는 검증에 잘 잡히지 않는 내용이라며 변명하기에 급급하지만 이는 검증 실패를 넘어선 검증 포기이자 국가 인사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 국민의힘이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외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내 한 연구팀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댓글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벌인 이들은 국민의힘 후보를 비판하고 민주당 후보는 지지하며 여론을 왜곡했습니다. 중국 댓글 부대는 정치 개입을 넘어 산업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삼성보다 하와이가 더 좋다, 한국차는 무조건 거른다는 식으로 우리 기업을 겨냥하거나 한국 산업을 폄하하는 댓글을 마구잡이로 퍼뜨리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온라인 기사 댓글에 작성자의 국적을 표시하는 제도에 찬성하는 국민이 6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적 표시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보호를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날로 정교해지는 여론 조작과 불법 피싱 피해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즉각 도입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의지만 밝힌다면 관련 법안은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여론조작 차단을 위한 댓글 국적 표시제를 찬성하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에 답해야 합니다. 댓글 조작은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온라인 여론이 현실 정치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여론을 교란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디지털 주권과 공정한 선거를 지키는 제도 개선에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돈 뿌려 만들겠다는 2% 성장, 규제 개혁 없인 도루묵일 뿐입니다. 돈 뿌려 만들겠다는 2% 성장, 규제 개혁 없인 도루묵일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을 2% 달성을 내세우며 경제 대도약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호황과 확장 재정에 기댄 장밋빛 전망을 두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은행 등 대다수 기관들이 제시한 1.8% 전망치보다 눈높이를 올렸지만 반도체 효과를 걷어내면 성장률이 1% 중반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외형은 간신히 유지하지만 산업 전반의 기초 체력은 회복되지 못한 채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구조개혁보다 돈을 푸는 단기 대증요법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과 기본소득성 현금 지원 등 현금 살포 정책은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일 뿐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해법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반기업 정서와 규제 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는 법적 불확실성과 경영 리스크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부담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을 옥죄면서 성장을 말하는 것은 모순일 뿐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와 미국발 관세 전쟁의 여파로 한국 제조업 전반이 위기에 놓여 있지만 정부의 해법은 여전히 재정 투입과 구호성 선언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미래를 끝없는 돈풀기와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다수의 주력 산업이 흔들리는 현실에서 모두의 성장은 구호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를 맞추기 위한 성장률 관리가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구조 개혁입니다. 규제를 걷어내고 노동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2% 성장은 희망 고문에 불과합니다. 국민 혈세에 기댄 착시 성장만으로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